안녕하십니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특징주는 역시 강한 종목이 강했고요. 낙폭과대가 반등이 나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두산그룹주가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 두산 로보티스가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 방산주도 역시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차트가 거의 뭐 개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수준으로 지금 주가가 상승했고요. 특히 이제 전력 관련주가 오후에 상승을 했습니다. 오후장에서. 그래서 오늘 LS 일렉트릭이 18%, 그다음 현대 일렉트릭 5.7%, 효성중공업도 4.5%, 일진전기도 4.5%. 개인들의 물량이 없는 그런 지금 종목들이 위주로 상승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방산, 신고가니까 물량이 없고, 그다음에 전력 관련주도 물량이 좀 적고요. 조선주도 좀 적은 편이지만 그렇게 썩 강한 모습은 아니었다. 그래서 개인들이 물량이 없는 위주로 참 굉장히 뭐 고통스럽죠. 개인들이 물량 없는 것만 올리기 때문에 시장이 좀 어려운데, 자, 그런데 긍정적인 요소는 낙폭과대가 반등이 나왔다. 화학주가 롯데케미칼도 강하게 지금 올라왔고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 3조 소각과 3조 자사주 또 매수 의견을 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소각은 아직 결정이 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230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긍정적인 것은 연기금이 매도를 하지 않는다. 이게 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400만 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최근의 모습에서는 프로그램이 좀 약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이 280만 주부터는 매수는 강하고, 매도는 적고, 양이 좀 긍정적인 모습을 비춰줬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하루였다. 그러니까 강세 종목도 같지만 여전히 낙폭과대 종목도 움직였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움직이려면 역시 방산이 좀 조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은 개인이 어느 정도 매수를 좀 했고, 전력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방산은 지금 현재 제일 좋은 업종으로 가장 고점에 있는 업종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돈이 오늘은 주로 센 쪽으로 거의 다 갔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는 여전히 오늘 화학주하고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 뭐 2차전지나 뭐 자동차나 이런 쪽은 지금 반등이 적었다.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전히 수급 쏠림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다만 변동이 있었던 것은 오늘 이제 비차익이 3,500억 이상 들어왔고 선물도 4,200억.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은 하방 베팅을 합니다. 오늘도 보시면 시장이 강하게 반등했던 것은 역시 이제 위클리인데요. 위클리가 개인이 오후장 들어서 하방으로 집중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위클리가 월물보다 금액이 더 큽니다. 그래서 하방으로 집중하는 바람에 역시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 이슈로 해서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는 과열인데 개인은 과열해서 이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ETF도 하방 쪽에 베팅을 하는데 지수는 오히려 외국인이 반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예측할 때 아니 뭐 지수가 좀 쉬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외국인은 반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파생 시장이기 때문에 이 파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이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전히 그 코스피 쪽의 낙폭과대는 좀 적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차전지는 조금 괴로운 모습이다. 반등이 이제 기본 반등 외에 조금 더 매수가 들어야 되는데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요. 오늘은 또 바이오, ABL 바이오가 21% 상승했는데 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고점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2차전지 외에는 거의 다 지금 반등을 다 줬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도. 그래서 2차전지가 지금 약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이제 지수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항 라인을 우리가 이제 그어보면은 여기 일단 요 정도까지는 이제 저항이 있는데, 자, 여기까지 일단 붙였습니다. 여기서. 자, 누가 봐도 지금 이제 과열권에 들어섰지만, 이거는 과열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여기서 이게 올랐습니다만, 이격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격은.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지만 수급이 동반된 상승이다. 그러니까 수급이 동반되지 않는 상승이 아니고 수급이 이렇게 동반된 상승이고, 자, 스토캐스틱도 아주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수급으로 인한 상승이 나왔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이제 저항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 구간에서는 매물대 특히 저항도 있습니다만 수급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이게 현재로서는 순환매가 나오지 않는 것은 단점이죠. 지금 순환매가 나와야 낙폭과대가 들어오는데 순환매는 나오지 않고 다만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 외국인의 수급은 동반이 됐다. 그래서 정상적인 모습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역시 순환매가 없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 재개 시점에서 기존의 센 종목이 언제 뭐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만날 뭐 그런 종목이 가지 않고 뭐 순환매는 저는 기다리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면 또 조정이 또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최강의 지금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뭐 이보다 더 셀 수는 없죠. 그래서 수급도 동반되고 전혀 상승하는데 비정상적인 모습은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코스닥도 보시면요. 이게 저항이 이제 고점 저항이 782선 정도 됩니다. 773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올라오는데 역시 강력한 수급이 동반이 되면서 지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개인의 생각과 반대로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코스닥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825선 정도에 이제 좀 매물이 많고요. 800선까지는 그렇게 매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저항은 지금 782 정도에 있습니다만 최근에 반등을 보시면은 거의 지수가 145포인트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거의 뭐 25% 이상의 지수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가장 큰 상승률을 지금 비춰줬다. 그렇지만 뭐 여기도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요 자리도. 그래서 아주 강력한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20일에 이제 각도가 올라가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뭐 여기서 보시면 뭐 수급이나 이런 뭐 강도. 그렇지만 이제 코스닥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 여기서 지금 세 번째에서 얘도 지금 조정을 보일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수를 바라봐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을 보시면요. 자, 삼성전자는 57,500원이 저항인데 이 57,500원에서 이때 한번 실패를 했는데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가장 좋은 모습이죠. 가장 좋은 모습으로 횡보하고 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돌파 기대감이 나오지 않나. 돌파를 하면은 6만원 정도는 뭐 볼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오늘 수급이 개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의외로 개인이 오늘 강력 매수를 했어요. 거래량은 적었습니다만 85,000주 매수를 했고요. 여전히 외인은 긍정적이지 않고 그냥 관망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면 매도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기관이 받쳐줘야 주가가 바닥을 잡는데, 뭐, 그렇다고 크게 빠지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지수가 올라가는데 얘도 지금 올라가질 못해요. 셀트리온도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 기본적으로 반등을 줘야 되는데, 올라가질 못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이제 기관입니다. 보통 이제 기관이 외인이 팔아도 받쳐주면은 빠지지 않고 반등을 하는데 지수 올라갈 때, 최근에는 기관이 계속 지금 매도가 나오는 바람에 지금 외인이 매도라면 오히려 이제 지수 상승계도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참 괴로운 부분이고, 18만인데 차트가 지금 워낙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자, 61선에서는 지지가 됩니다만, 거래량도 좀 나와야 되고요.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 모멘텀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데, 차트가 굉장히 지금 난해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수익을 내기도 어렵고, 그냥 관망의 수준이다. 빠지지 않습니다만 올라가지를 못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아쉬운 것은 역시 뭐 자동차.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에서는 자동차, 삼성전자, 그 다음에 화학주 2차전지가 낙폭 과대입니다. 그래서 화학주는 최근에 좀 올라오는 모습을 비춰주지만 삼성전자도 반등을 줬습니다. 그런데 2차전지 뭐 여전히 화학주, 삼성전자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와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굉장히 아쉬운 모습이지만 전력주는 최근에 조정을 좀 나왔습니다.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나왔다가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이제 다시 회복했습니다. 턴을하는 모습이 나왔고 LS도 다시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LS도 보시면 오늘 고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분봉으로 보시면 오후장에 더 강한 모습이 나왔고 여기를 넘었다. 주봉으로 보시면 그래서 LS가 다시 신고가를 갔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력 관련주 중에서 뭐 거의 대다수가 다 종목이 좋습니다만 여전히 그 대장주는 현대일렉입니다. 현대일렉이 2024년도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으로 선정이 됐고 뭐 최근에도 좋은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오히려 저는 이제 조선보다 전력이 훨씬 더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시점에 전력 관련주를 들어가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현대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지만 LS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비춰줬다. 그래서 전력 관련주가 오늘 강했고요. 두산 에너빌도 오늘 넘었습니다. 3만원을. 물론 뭐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3만원을 넘어서 이제 공간이 조금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방사는 거의 뭐 넘사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차트가 이거는 뭐 거의 뭐 떠서가기 때문에 거의 접근 금지고 얘도 좀 쉬어야 되는 그런 지금 모습이지만 뭐 너무 센 지금 주가의 모습이기 때문에 뭐 정상적인 이런 우리 개인들이 추격하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쪽으로 이제 돈이 지금 많이 갔고 시총이 또 커져서 방산 쪽이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다만 오늘 이제 현대건설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대건설도 보시면 저항에 걸리는 모습인데 오늘 그래도 이 좀 매물 행보대 있는 데까지는 강하게도 올려놨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상승을 주었습니다만 오늘 이제 안타까운 것은 역시 좀 재건주가 조금 약했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현대건설기계도 워낙 차트가 이렇게 좋습니다만 재건주는 약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건설이 올랐고 재건주도 하락을 방어하는 어느 정도의 모습은 나왔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모멘텀은요 여전히 외인들과 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고요. 기존의 강세 종목만 지금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빤합니다. 어떻게 얘네들이 운영하냐. 기존 강세주, 이 강세주는 뭡니까? 강세 업종이나 강세 종목은 개인의 매물이 없는 거죠. 거의다가. 그리고 개인의 매물이 많은 종목은 철저히 선별해서 올린다. 이제 그들이 좀 올리고 싶을 때 올린다. 그리고 개인 매물이 많은 것은 이제 주가가 조정 나올 때 더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게 해소가 되려면 결국은 순환매가 나와야 되는데 시장의 돈이 방산 쪽은 지금 굉장히 시총이 커졌기 때문에 돈을 강세 업종 쪽으로 돈이 다 들어갑니다. 시장의 돈이. 그래서 돈이 순환매가 돌아야 되는데 안 돕니다. 결론은 그러면 납폭과대가 가려면 새로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새로운 돈이 들어오지 않고요. 조금씩 빠져나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순환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센 종목에 내가 조정 나올 때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센 종목은 못 들어가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전력 관련주 조정이 나올 때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뭐 재건주도 일부는 좀 들어가야 되고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들어가야 되지만 여전히 저는 납폭과대가 가장 큰 상승이 올 것이다. 쇼커버가 언젠가는 들어올 것이다. 3월 안에는 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 시장에서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 순환매가 이제 언제 돌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의 이런 심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개인이 오늘도 보시면은 위쪽으로 베팅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개인들 같은 경우는 과열권에 들어서서 지금 시장이 좋은 이유는 뭐 수급적인 요인이에요. 파생에서의 이 개인 베팅이 이제는 좀 더 뭐 조정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도 급반등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코덱스 레버리지도 보시면은 저점을 찍고 60일선에서 차트가 지금 좋아졌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코덱스 레버리지는 그렇게 과열권이 아니에요. 주가가 이렇게 급반등으로 올랐습니다만 크게 이격이라든가 문제될 것은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너무 차트가 지금 좋게 가고 있습니다. 이 지수 관련주들도 이렇게 차트가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추세가 완전히 바뀐 뒤로는 또 이게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이 각도가 좀 크지만 차트의 모습을 봤을 때는 바닥 잡고 횡보를 하고 다시 내려서 여기 돌파를 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항은 이제 17,000원 넘어서 좀 저항이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모습에서는 뭐 차트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코스닥 레버리지는 이거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바닥에서 여기까지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 8,800원까지 올라왔고, 물론 뭐 여기 9,000, 여기 초반대 이제 저항은 있습니다만, 차트가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가 올라올 때,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뭐 저항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뭐 거래량이 터지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면 중간중간에 쉬어갈 수가 있는데, 차트가 반동을 주고, 횡보를 하고 음봉 하나 주면서 적절히 이게 올라오면서 굉장히 지금 차트 모습이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심리는 이제 지수가 올라갔으니까 좀 더 조정을 보일 거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처럼 갑자기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자, 삼성전자를 보시면 시장이 오늘 턴하게 된 동기가 여기서부터 통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끌어올리면서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외국인이 만든 거니까 우리는 뭐 전혀 관여할 수가 없고 개인은 여기서는 뭐 아주 올라가기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뭐 외국인이 땡겼기 때문에 그리고 비차익 프로그램도 매수로 전환되면서 갑자기 지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옵션도 보시면 좀 위를 열어놨고요. 하방을 제한 위를 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생각이 중요한데 순환매는 없어서 좀 아쉽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개인과 반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절대 주식은 예측을 하지 마시라. 그리고 지금은 시장보다는 이제 종목 장세인데 내가 센 종목을 선택할 거냐. 그래서 센 종목이지만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가는 거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하고는 틀리죠. 이거는 이격이 크고 전력 관련주는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더라도 종목을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급반등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거는 역시 순환매가 좀 약하다. 그렇지만 제가 코스피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그다음에 자동차, 화학주 2차 전지지만 순차적으로 조금씩은 지금 순환매는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좀 부족한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의 센 종목이 좀 순환매가 나오면 그 종목이 꺾이는 시점에서 시장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